99%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멀어져서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진짜 위험한 건 멀어짐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짐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오랜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너무 모든 걸 내어주면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미묘하게 금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의 빛만 보일 때는 존경이 자라지만 그 빛 뒤에 그림자까지 다 드러나는 순간 존중은 무너집니다. 나는 이걸 거리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거리가 멀면 마음이 식지만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타버립니다. 적당한 거리는 불의 온도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불이 너무 멀면 식고 너무 가까우면 데이듯이. 정주영 회장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벽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한 질서란 결국 선이 캐센이었습니다. 그 선은 관계를 끊기 위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친하면 다 털어놓아야 진짜 친구지.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친밀함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비교와 오해가 스며듭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천천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일수록 거리와 선이 명확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굳이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존중은 거리에서 싹튼다. 이 한 문장은 내 인생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지혜로운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선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오래 가져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그으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이 없는 사람호도 빨리 무너진다. 선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죠. 일은 냉정하게, 사람은 따뜻하게. 그 말의 핵심은 바로 바다 감정과 원칙의 경계 자남을 명확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3가지 선을 세워왔습니다. 첫째, 정보의 선.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내 고민, 내 계획, 내 수입. 이런 것들은 신뢰보다 통제의 문제다. 모두에게 공개하면 언젠가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 둘째, 공간의 선. 집, 사무실, 그리고 나만의 시간. 이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후다. 아무나 들여보내면 내 평온이 흐려진다. 셋째, 자원의 선. 시간, 돈, 에너지. 한 번 넘겨주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부탁은 내 질서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 3가지 선은 내 삶의 울타리이자 관계 속에서 존중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존중했다. 선이 있다는 건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너무 벽을 치면 외롭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벽이 아니라 울타리라면 다르다.
벽은 막지만 울타리는 보호한다. 차이는 의도에 있다. 상대를 밀어내려는가? 아니면 나와 상대 둘 다 지키려는가? 나는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선이 없는 관계는 반드시 오해를 낳고 선이 있는 관계는 결국 신뢰로 돌아온다. 그건 마치 강이 흐르는 모습과 같다. 둑이 있어야 물이 고요히 흐르고 둑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선을 긋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그 선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일까? 그건 바로 후르산 치즈베이라는 공간이다. 겉으로는 따뜻한 초대 같지만 실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하면 집에 초대해야지.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집은 말없는 자기 소개서다. 정주영 회장은 동업자와 식사 자리를 정할 때 항상 외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죠. 사업의 이야기는 벽 안이 아니라 바람 부는 곳에서 해야 한다. 그에게 집은 감정을 쉴 공간이지 비교의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나도 가까운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오랜 동지였고 나의 어려움도 함께 나눈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런 말을 했더군요. 생각보다 잘 살더라. 그 한마디 속에는 존중이 아닌 비교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비교는 곧 질투로, 질투는 거리로 바뀝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건 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공개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상대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집은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에게만 연다. 그건 배타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집은 나의 심장이고 아무에게나 심장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희 회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방은 가장 작은 회의실이다. 그의 말처럼 집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가치가 쌓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공간의 질서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초대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공간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입니다. 편안함을 주는가, 아니면 비교를 불러오는가. 이 차이가 관계의 명암을 가릅니다. 그러니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까? 그 공간이 진심으로 쉼의 장소인지, 아니면 남을 의식한 전시장이 되어버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보다 더 빠르게 관계를 드러내는 시험대, 여행이라는 무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진짜 성격은 모두 드러나니까요. 내가 살아보니 인간관계의 진짜 시험대는 여행이었다. 평소엔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하루만 함께 여행을 가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처음엔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친하면 같이 여행 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맞는 사람과 가야지 친한 사람과 가는 게 아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시간, 돈, 체력, 인내심을 동시에 써야 하는 가장 솔직한 무대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길 위에서 벗겨진다. 어떤 이는 계획을 분 단위로 짠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일정을 채우며 오늘은 여길 가야지, 저기도 가야지 한다. 또 다른 이는 그저 천천히 걷고 좋은 풍경 앞에서 오래 멈추길 원한다.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이 리듬이 맞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걸 여행의 역설파디라고 부른다. 가까워지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멀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으면 그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된 실망으로 남는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일할 사람은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봐야 한다. 그의 말처럼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리듬을 본다. 여행에서 리듬이 맞지 않으면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결국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첫 만남에 장거리 여행은 금물이다. 당일치기 짧은 코스부터 함께 가보라. 그 안에서 대화의 템포, 소비 습관, 배려의 눈빛이 다 드러난다. 그게 맞다면 그 다음에야 더 긴 여행을 계획하라. 이건희 회장도 이런 말을 남겼다. 조화 없는 팀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리듬이 안 맞는 동행은 모두를 지치게 한다. 사람 사이도 똑같다. 리듬이 맞는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리듬이 어긋난 관계는 기운을 빼앗는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며 그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함께 웃던 사람이 길 위에서 다투고 평소엔 다정하던 이가 사소한 일에 날카로워지기도 했다. 결국 깨달았다. 사람은 같은 목적을 향해 있을 때만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세상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다시 배운다. 혼자 가는 길이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나는 평온이라는 친구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맴돈다. 함께 걷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여전히 나로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간관계의 절반을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요청과 부탁, 즉 거절의 순간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하겠다. 왜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너밖에 없잖아. 그 말 속에는 부탁이 아니라 기대와 의존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 함정을 몰랐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줬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주면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된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뜻을 압니다.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보다 어디까지 거절하지 못하는지를 본다는 걸. 그래서 나는 거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기 전에 정성을 담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다음에 내가 더 준비가 될 때 함께하죠.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구구절절 카우코우제저의 예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변명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진심이 담긴 설명은 변명이 아니라 배려의 언어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거절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 없이 거절하면 변덕으로 보이고 원칙 없이 수락하면 호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탁은 내 질서를 흔드는가? 들어줬을 때 나는 기쁜가 후회되는가? 이 관계는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이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나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면 내 선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이 없는 친절은 결국 조직을 망친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원칙이 없는 호의는 결국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음을 압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단호한 거절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원칙을 이해하고 내 울타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이별의 시작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끝내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만 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에도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도 없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다. 선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 믿음을 올인으로 착각했다. 동업자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가족에게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면 그게 진심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배신, 실망, 그리고 침묵. 그때 정주영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믿되 거래는 명확히 해라. 그는 신뢰해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다뤘다. 계약서 한 장, 약속의 기록, 금액의 분배.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만 원칙은 기록되면 남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철학을 삶에 적용했다. 믿음의 선을 세웠다. 그 선 안에서는 전적으로 믿되 그 선 밖은 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 예를 들어 내 시간은 나눌 수 있어도 내 돈은 맡기지 않는다. 내 고민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가족의 일은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와의 거리감이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나도 당신도 누구나 흔들린다. 그렇기에 선이 없는 믿음은 언제든 무기로 변할 수 있다. 믿는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통제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걸 모르면 결국 신뢰는 방종으로, 관계는 의존으로 흐른다.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다. 처음에는 누구나 같이 갑시다라고 손을 내민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그 차이는 바로 선이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넘지 않아야 할 영역을 지켰던 관계만 남았다.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진리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신뢰는 선을 세운 뒤에야 만들어진다. 믿음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감정에 취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원칙 위의 믿음은 오래간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믿음은 던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게 내가 수십 년 동안 배운 신뢰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그 선은 언제 가장 흔들리는가? 바로 회사, 즉 많은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에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하겠다. 왜 회사는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의 무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지켜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직장은 사람을 시험하는 공간이다. 능력보다 먼저 시험되는 건 심리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수많은 회사를 세우며 깨달았다. 회사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지 못해서였다. 처음엔 별일 아니다. 저 사람 집 참 좋더라. 요즘은 회식도 안 오네. 사소한 말이지만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퍼져나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씨는 평가와 오해라는 불길이 되어 관계를 태워버린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회사는 전쟁터다. 그러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그가 말한 적은 동료가 아니라 비교와 시기의 마음이었다. 남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언어로, 언어가 소문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는 선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집이든 돈이든 사적인 이야기는 업무 밖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그게 차가움이 아니라 프로의 예의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가족처럼 대하자는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업무는 감정으로 흐르고 감정은 오해를 낳는다. 나는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무태, 맵, 미러. 뮤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맵, 인간관계를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놓고 미러, 상대의 태도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원칙으로 반사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소문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그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는 있다. 내 말을, 내 감정을, 내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직장에서의 존중은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된다. 가까이 다가오려는 이에게는 웃음으로 선을 긋고 불편한 시선에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라. 그 한 발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다.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 그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질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력을 무기로 삼지만 진짜 강자는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의 핵심은 바로 선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선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을 말하겠다. 당신이 바로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라인, 4글자의 강력한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을 지키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나는 4글자로 대답합니다. 라인.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업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정리한 거리를 지키는 프레임워크입니다. Limit, Intent, Negotiate, Exit. 한 글자씩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첫째, Limit. 한계를 정하라. 모든 관계에는 수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 돈, 감정. 그 어떤 것도 무제한으로 흘러가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면 그 선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한 번에 다 주면 끝이다. 한계를 정한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기술입니다. 둘째, intent. 의도를 분명히 하라. 거절이든 수락이든 이유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싫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의도가 선명할수록 오해는 줄고 존중은 커집니다. 셋째, negotiate. 대안을 제시하라. 무조건적인 거절은 벽이 되지만 대안이 있는 거절은 다리가 됩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엔 내가 도울게요. 이건 힘들지만 다른 방법은 같이 찾아보죠.
이 한 문장이 사람을 잃지 않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넷째, exit. 품격 있게 물러나라. 어떤 관계든 어떤 대화든 끝맺음의 방식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중한 퇴장입니다. 떠나는 방식이 깔끔하면 돌아올 가능성도 남습니다. 나는 라인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나를 단호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칙이 감정을 대신해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늘 강조했죠. 원칙은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든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라인을 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까지 내어주셨나요? 그 선을 조금만 조정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원칙은 알무로 끝나선 안 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라인 원칙을 실제로 체화할 수 있는 7일간의 선 액션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원칙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감정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제안합니다. 7일간의 선시엔 훈련. 짧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1일차 침묵의 힘 배우기. 오늘은 불필요한 말을 줄여보세요. 회사에서, 집에서, 대화 중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순간마다 멈추십시오. 말을 줄이면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질서가 들어옵니다. 2일차 거절의 연습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렵네요. 이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존중의 첫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3일차 침묵 속 관찰 사람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누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누가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이게 바로 관계의 나침반이 됩니다. 4일차 나만의 시간 확보.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 시간은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울타리의 중심입니다. 5일차 라인 적용하기. 오늘은 실제 상황에서 라인을 적용해 보세요. 부탁을 받았을 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하고 리미트, 인텐트, 네고시에이트, 엑시트 순서로 대응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6일차 비교의 멈춤 SNS. 직장, 친구의 소식 속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이건 가장 강력한 심리적 선입니다. 7일차 정리와 선언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질서와 선을 지킨다. 그 문장을 종이에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7일을 끝내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나눠도 괜찮은지가 명확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하루의 반복이 일생의 습관을 만든다. 작은 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 문장은 평생 잊히지 않을 관계의 철칙이자 삶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거리의 법칙에서 시작해 선의 의미를 배우고
집과 여행, 거절과 믿음, 그리고 7일의 실천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라.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배울 수 있고 상처받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 불에 데이듯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이 필요하다. 그 선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벽을 세우지 말라. 대신 질서를 세워라. 그 질서가 바로 선 XN입니다. 선이 있는 관계는 오래가고 선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그건 나도 당신도 누구나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믿음 대신 질서 있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서 태어납니다. 이건희 회장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원칙의 결과다. 감정으로 쌓인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원칙으로 쌓인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견딥니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게 두려워야 한다는 걸.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세운 선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그 품격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믿어라. 그러나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라.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품은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생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 속에서 완성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모두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부후의 시작입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자라고 관계는 선 위에서 자란다. 오늘도 그 한 줄의 질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